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링입니다. 오늘은 4월 4주차 결산을 하려고 왔습니다. 벌써 4월 4주차가 끝났습니다. 진짜 순식간에 지나갔는데요. 주말에 이제 시골에 갈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시골에 갔다 와서 병이 났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은 하루 종일 그냥 하루가 순삭이 됐고요. 쉬는 날고. 그리고 또 일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이제 아이가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6일이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저의 4월 4주차는 진짜 순식간에 후다닥 지나갔고요. 오늘은 이제 5주차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산 영상 찍고 예산까지 같이 채워보도록 할게요. 저번 주는 어떻게 돈을 썼는지 한번 볼까요? 정리하다가 접혀져가지고 구겨졌습니다. 이렇게 23일부터죠. 23일부터 이제 넷째 주가 시작이 됐고요. 가까이서 볼 것도 없긴 한데 그래도 한번 확대를 해볼게요. 23일날 예산이 채워졌고 그 다음에 무지출입니다. 돈을 쓰지 않았어요. 수요일날, 목요일날 돈을 다 쓰지 않았고요. 진짜 이번 주 주말에 돈을 많이 쓸 것 같아가지고 돈을 안 썼어요. 그렇게 하고 목요일날은 부수입으로 이제 10,000원이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이따가 같이 채워 넣어보고 그 다음에 금요일은 바디 로션이랑 스킨 패드를 구매를 했어요. 요거는 올리브영에서 구매를 했고 바디 로션은 이제 신랑이랑 저희 아이랑 같이 쓰는 건데 똑 떨어져가지고 급하게 올리브영에서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킨 패드는 이것도 신랑이 쓰는 건데 요즘 환절기라 꽃가루도 날리고 막 그래서 그런지 피부가 완전히 뒤집어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원래 기존에 쓰던 스킨 패드가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지금은 안 쓰고 있었거든요. 겨울에는. 근데 다시 주문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가지고 바디 로션이랑 스킨 패드 해가지고 35,620원 올리브영에서 오늘 드림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이제 시골 가는 날이었는데요. 이날은 동생들이랑 같이 신랑이랑 저희 가족이랑 해서 가는 건데 돈을 이제 한 번에 쓰고 이제 뿜빠이를 하자 이렇게 나눠내자 이렇게 했는데 가는 길에 제가 먼저 빵을 샀고요. 나머지는 동생들이 결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는 길에 아빠네 그 시골에 도착하니까 되게 큰 카페가 생겼더라고요. 식물원처럼. 거기가 이제 경기도 이천에 있는 건데 이번에 새로 생긴 마트 옆에 있는 경춘당이라는 카페였습니다. 무슨 식물원처럼 막 해놨더라고요. 엄청 멋있게. 그래서 거기 가서 빵을 잔뜩 골라가지고 34,500원 지출을 했고요. 요거는 배달 외식 비용에서 지출을 하려고 합니다. 지출을 했어요. 거기서. 금액이 생각보다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뭐 식재료 비용, 간식 비용 거기에서도 빼고 하려고 했는데 다행히 배달 외식 비용에서 빼도 될 정도로 금액이 나와가지고 거기서 35,000원, 34,500원 배달 외식 비용으로 지출을 해주었고요. 이제 가는 길에 음료를 샀습니다. 그리고 커피도 마셨거든요. 커피는 신랑이 샀네요. 어쩐지 제 지출 목록이 없어가지고 잊었는데 커피는 신랑이 샀습니다. 저 커피랑 이제 아이 음료는 제 돈으로 결제를 했고요. 그다음에 일요일에는 이제 갔다 와서 병이 나는 바람에 집에 꼼짝없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지출 해서 이번 주에는 무지출을 3일이나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 무지출을 23일, 24일, 27일 이렇게 3일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이제 월요일 날까지 해가지고 이제 4주차였는데요. 월요일은 좀 나가서 외출을 해가지고 아이 병원도 갔다 오고 밥 먹을 것 좀 사고 해가지고 돈을 좀 지출을 했습니다. 여기 지금 합계를 안 냈는데 돈가스 집에 가서 돈가스를 10,000원어치로 구매를 했어요. 저희 동네에 돈가스짱이라는 돈가스 집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은 이제 갓 튀긴 돈가스를 포장을 해주시거든요. 돈가스만 살 수 있는 곳인데 거기에 등심 돈가스 4장을 사면은 10,000원입니다. 가끔 사다가 먹고 이제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또 해먹고 이런 식으로 해서 먹고 있습니다. 돈가스 4장에 10,000원, 그다음에 오는 길에 마트에 들려서 물냉면. 아이가 감기 걸려갖고 입맛이 없다 그래가지고 물냉면이랑 이것저것 사서 9,000원 지출을 했고요. 또 저희 동네에 아주 맛집 소금빵집, 소금빵이 아주 맛있는 빵집에 가서 또 소금빵을 2개를 구매를 했습니다. 오는 길에 시원한 음료수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음료수 사줬고요. 병원에서 6,200원, 약국에서 5,900원 이렇게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주 지출한 걸 보니까 이제 11만 1,000원 지출을 했는데요. 생활용품에서 아까 그 스킨패드랑 바디로션 산 거 지출을 했는데 그거는 생활용품비에서 10,000원 남아있었던 거랑 그다음에 자파에 주 예산 20,000원 그다음에 나머지는 5,600원 예비비에서 지출을 해가지고 이렇게 35,620원 20원짜리는 빼고 35,600원 지출을 했고요. 그다음에 배달 외식 아까 카페에서 빵집에서 빵 산 거 34,500원 하고 다른 외식 비용은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식재료 간식 28,800원 지출했고요. 건강에서 12,100원 지출을 해가지고 총 11만 1,000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돈을 많이 쓸 거라고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지출이 좀 적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표시를 원래 항상 여기 주 끝에 했었는데 4일이 딱 또 5주차가 끝난 주여가지고 여기다 적어주려고 따로 이렇게 메모지에 적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얼마가 남았는지 얼마를 저축할 수 있는지 보고 저축 금액에다가 적어주도록 할게요. 돈이 좀 많이 남았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자, 볼게요. 식재료 간식에 10,000원짜리가 아주 두둑합니다. 생각보다 돈을 많이 안 써가지고 몸이 아파서 안 나가니까 소비를 안 하게 되네요. 얼마 남았나? 6만, 잠시만요. 6만 1,000원 하고 잔돈 200원 해서 6만 1,200원이 남았고요. 배달 외식 비용도 돈이 남았습니다. 5,500원. 네. 그 다음에 자파에서 돈 다 썼고요. 생활용품 비용도 다 꺼내서 썼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에서는 이제 병원비 나가고 37,900원? 800원? 인가? 900원 남았어요. 900원 남았네요. 이번 달 목표가 건강비를 안 쓰는 거였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역시나 그냥 넘어가지 않더군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 주는 66,700원 남았습니다. 저축을 66,700원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여기에다가 저축 66,700원. 그러면은 목적 저축에 저축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름방학 비용에 좀 돈을 많이 넣어줄게요. 10,000원. 많이라고 하면 10,000원 단위로 가면은 저에게 많이입니다. 일단 10,000원. 만원을 여름방학 비용으로 저축을 해주고요. 동전 넣는 거 깜빡했네요. 동전 700원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적 저축
캠핑에다가 돈을 또 넣어줘야겠죠? 캠핑에다가 10,000원 넣어줄게요. 캠핑에다 저금을 좀 많이 해두면 캠핑 가는 주에 그 주 예산에서는 안 빼도 될 것 같아가지고 좀 열심히 저축을 해주려고 합니다. 캠핑에 10,000원 넣고 그러면 총 30,000원 되겠죠? 그리고 우리 집 에도 돈을 넣어줄게요. 우리 집에도 10,000원. 이번 주에도 고쳐야지. 이번 주에도 가스비가 많이 나와서 저번 달 거 마지막 겨울 가스비였는데 가스비를 냈습니다. 그래도 그거는 생활비에서 지출을 했기 때문에 따로 목적 저축에서 빼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넣어야 될 게 데이트, 외식, 건강, 경조사가 급하니까 30,000원 남았거든요. 경조사에다가 10,000원. 그리고 36,000원이 남았는데 다 지우고 다시 써야겠다. 여기 35,000원이었는데 응? 45,000원입니다. 45,000원. 만원짜리 넣어주고 여기에 5,000원짜리가 되게 많아서 빼줄게요. 경조사에 넣어주고 이제 36,000원 남았는데 아니지. 경조사에서 빼야 되니까 26,000원 남았네요. 그러면 10,000원을 오랜만에 외식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외식이 지금 1K여가지고 외식에 지금 오늘따라 받기 소란스럽네요. 외식에 10,000원을 넣어주고 싶거든요. 금액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27,000원으로. 지금 10,000원을 하면 10개를 칠해야 돼가지고 그냥 돈만 수정을 좀 할게요. 27,000원 맞죠? 열 개면은 여기까지 칠해야 돼가지고 그래도 조금 그래도 표시를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해갖고 27,000원 만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외식에 돈을 채웠네요. 이렇게 해서 여기 목적 저축은 이렇게 끝. 돈이 그래도 꽤 남아서 목적 저축을 다 했고 그 다음에
이거 요즘 자주 보이는 인물 바인더입니다. 인물 바인더에 돈을 넣어주려고 돈을 남겨왔죠. 외식에 10,000원 넣었고 16,000원이 남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3인 가족이니까 5,000원씩 넣어주려고 합니다. 5,000원씩 넣어주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겼네요. 5,000원을 넣어줄 수가 없네. 2,000원씩 왜 이렇게 2,000원씩 했지? 좀 애매하게 해가지고 일단 왜 기는 안 치겠지? 5,000원이니까 일단 곰돌이 하나, 곰돌이 둘 하고 귀 한쪽이랑 반 이렇게 칠할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5,000원 해주겠습니다. 그러면은 11,000원 되는 거죠? 안 닦였나봐요. 글씨가 잘 안 써졌네. 11,000원. 완전히 이거 됐네. 반반 곰돌이. 이렇게 5,000원. 그리고 제 거에도 5,000원이니까 하나, 둘, 제 것도 반만 칠해서 5,000원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넣는 금액이 안 맞으면 넣도록 표시하면 되죠. 이것도 또 여기까지 지워졌네. 11,000원. 5,000원을 넣어줄게요. 이렇게 11,000원씩 들어갔고 저희 아이에게도 5,000원을 넣어줘야겠죠. 5,000원이니까 저희 아이 5,000원 넣으면 16,000원이네요. 6,000원. 펜이 뜯겨졌습니다. 1,000원짜리. 5,000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족 바인더에 15,000원을 넣었고 애매한 1,000원이 남았네요. 1,000원을 그러면 여기에다 넣어줄게요. 여름방. 여름방학이 이제 3만원, 4만원, 51,000원. 51,000원이네요. 또 조금씩 해서 많이 모았네요. 51,000원. 마지막으로 1,000원 쓴 것까지 빼주면 오늘의 저축은 끝입니다. 이거 넣어야지. 이렇게 오늘의 저축이 끝이 났고요. 그 다음 할 게 남았죠? 여기 10,000원. 저거죠? 부수입. 이번에 좀 자주 보이는 부수입. 4주차도 10,000원. 부수입이 그냥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수입으로 들어올 그 수입 파이프라인이 지금 쉬고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이번 달부터 다시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다음 달은 조금 부수입이 좀 들어오겠죠?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4월 마지막 주 예산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4월 마지막 주 예산 15만원입니다. 식재료 간식 9만원 넣어주고요. 배달 외식 4만원. 요즘 냉장고 파먹기를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 자파 2만원 넣어주고요. 장을 안 보고 진짜 소소하게 어제도 이제 9,000원 장을 봤는데 그거는 어제 사자마자 바로 해먹을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어가지고 이제 추가로 구매를 해서 산 거고 요즘 장 안 보고 이제 냉장고에 있는 거 계속 꺼내서 먹고 있거든요. 그래갖고 식비가 저번 주도 꽤나 많이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도 식비에서 지출하는 금액이 크지 않도록 좀 조절을 해가지고 돈을 좀 더 절약을 해보려고 합니다. 냉장고에 아직 한 이틀 먹을 거는 남아있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재료만 가지고 반찬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내일은 장을 조금 보려고 해요. 장을 좀 봐가지고 냉장고에 있는 거랑 같이 해가지고 이제 밥을 해 먹으려고 합니다. 냉장고를 또 한번 텅텅 비우고 나서 그 다음에 돌아오는 주말에 이제 저희 시어머님 댁 동네에 가면 또 마트가 싸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계란이랑 이것저것 좀 장을 봐오려고 합니다. 거기가 좀 종류가 저희 마트, 식재료 마트보다는 그쪽 동네 식재료 마트가 종류가 더 많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좀 장을 보려고 냉장고를 지금 탈탈 비우는 중입니다. 이번 주까지는 좀 소소하게 장을 봐가지고 집에 있는 냉장고 재료랑 같이 밥을 해먹고 주말에 또 냉장고를 좀 채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이제 돌아오는 주말부터 연휴가 엄청 길잖아요.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4일 동안 쉬는데 빨간 날이라서 4일 동안 쉬는데 저희 아이네 학교는 5월 1일 날 이제 근로자의 날이잖아요. 그래서 학교 재량 휴업일로 정해졌어요. 그래서 5월 1일에도 쉬고 2일에 하루 학교 나가고 3일, 4일, 5일, 6일 이렇게 4일 동안 쉽니다. 그러니까 3일, 4일까지가 4월 5주차인데 4일, 5일이 이제 3일하고 4일이 연휴로 껴있잖아요.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돼 있으면 식재료 비용을 아끼기가 쉽지 않겠어요. 아마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아이가 있으면 일단 새끼를 해 먹죠. 간식도 먹죠. 그러니까 조금 더 소비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최대한 그래도 밖에서 사 먹는 돈을 좀 줄여가지고 예산에 맞게 지출을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조절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긴 연휴가 상당히 약간 두려운데 그래도 이제 도서관 같은 데 가고 날씨가 좋으니까 산책도 좀 하고 해가지고 집에 있는 시간을 좀 줄이고 밥은 집에서 먹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연휴를 잘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날씨 좋은데 꽃도 좀 구경하고 이렇게 밖에를 좀 많이 다니고 있는 편이에요. 요즘에는. 그래서 하늘이 맑으니까 기분이 덩달아 좋더라고요. 제가 되게 기분이랑 날씨랑 되게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아가지고 날씨가 좋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되게 기분 좋게 강아지랑 산책도 갔다 오고 했는데 날씨도 좋고 바람도 불고 막 햇빛도 따뜻하고 이러니까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아무튼 이번 주도 현금 생활 행복하게 열심히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연휴 또 이제 5월 1일 날 쉬시는 가족 분명히 있을 텐데
5월 1일 연휴 잘 보내시고 주말 잘 보내신 다음에 저는 마지막 주, 4월 마지막 주 결산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4월 마지막 주 결산이니까 또 한 달 결산이 되겠죠. 한 달 결산이랑 또 한 달 예산 같이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한 주 잘 보내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